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뇌와 신경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뇌랑 신경이 발달이 안 되면 태아의 지능이 좀 떨어지겠죠. 임신 1분기는 어떻게 되냐면 임신 20주까지는 매달 피검사를 하셔야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김준일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임신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뇌와 신경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뇌랑 신경이 발달이 안 되면 태아의 지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만약에 부족을 했다 그러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조산이 될 수도 있고 체중이 좀 낮은 저체중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지능 저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서 임신이 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자, 특히 임신 1분기에는 태아가 아직 갑상선이 발달되지 않아서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시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 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신 직후 약물을 끊지 말고 계속 드셔야 돼요. 절대 끊으시면 안 되고,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임신이 확인되시면 바로 TSH랑 T4 수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임신이 된다면 보통 갑상선 호르몬의 필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기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요구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병원에 내원이 내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즉시 용량을 20에서 30% 정도 더 올려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쪼개서 드시기가 좀 애매하니까, 내가 만약에 50 마이크로 정도 드시는 분들이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100 마이크로 정도로 증량해서 드시게 우선 하시고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호르몬 수치를 다시 판단을 해서 용량을 올리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임신 1분기는 어떻게 되냐면 임신 20주까지는 매달 피검사를 하셔야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용량이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는 용량이 변경되면 굉장히 저희가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돼서 꼭 한 달마다 체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임신 1분기에는 TSH라는 호르몬 수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냐면 2.5까지 낮춰야 돼요. 정상 범위는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한 5 정도까지가 보통 정상인데, 그거의 절반까지 2.5까지 확실히 낮춰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던 용량보다는 그게 좀 증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이제 임신이 되면 흔히 칼슘제나 철분제 이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율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눈 뜨시면 바로 갑상선 약을 드시고 한 4시간 정도 띄워놓고 칼슘제나 철분제를 드시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T4 호르몬은 태반을 통과를 하는데 T3 호르몬은 태반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T3 호르몬제로 갑상선 수치를 맞추는 행위는 임신 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T4 단독 제제로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임신 2, 3분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TSH 수치를 아까 2.5가 아닌 3 정도까지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확실히 필요하고요. 20주까지는 저희가 한 달마다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20주가 넘어갔을 때는 한 달 또는 2달마다 검사를 하셔도 돼요. 자,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은 한 달이 아니고 이제 2달 정도부터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출산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용량으로 바로 돌아가야 돼요. 자, 출산 직후거나 한 하루 이틀 뒤부터는 임신 전 용량으로 다시 낮춰야 되고요. 출산 후에 한 달 이내에 꼭 병원에 가셔서 TSH랑 T4 수치를 다시 한 번 더 피검사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용량으로 다시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하시모토 갑상선 염으로 이 약을 드셨다는 분들은 원래 용량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한 달이 아닌 2~3달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모유 수유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지로이드라는 약은 모유 수유 중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약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유로 유입이 굉장히 낮고요. 엄마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데, 왜냐하면 모유 생성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모유 수유 중에도 이 신지로이드 약을 드셔야 된다,
절대 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약을 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지로이드나 약물을 꼭 드시는데 임신이 되면 이 요구량이 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TSH도 2.5 미만으로 굉장히 좀 낮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평소 드시는 용량보다 확실히 좀 복용 용량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마다 이제 병원에 좀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준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